2회 41번. 다음 중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죠. 어떤 거예요? 채무면제. 채권양도 채무면제는 뭐라 그랬죠?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그랬죠. 나머지 다 뭐예요? 채권행위, 부담행위죠. 자, 2번, 42번. 법률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 1번. 농취증은 농지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 아니죠. 2번, 우리 많이 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이유로 하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번 틀렸죠.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후발적 불능. 그럼 계약이 후발적 불능이니까 유효, 무효, 유효. 따라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죠. 4번,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죠. 누난, 어떤 누난? 표시되거나 알려진 누난. 5번,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요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42번의 정답 2번. 4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 기억 보시면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위 표시는 아니다. 맞죠? 니은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다른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아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다. 틀렸죠? 한하여가 틀렸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디귿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맞지요?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상행위에는 비진위 표시가 난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유효예요. 표시된 대로 유효. 자, 디귿 맞고요. 리을 표의자가 비진위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비진위 표시를 주장하는 자가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효 원인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틀린 거니까 4번이죠. 자, 44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골라라. 기억,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이전받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새로운 이해관계가 아니라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이전받았으니까. 니은, 허위의 성급금 반환 채무 부담 행위에 기해서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해서 구상권을 취득한 자 제3자에 해당하지요. 왜냐하면 허위의 성급금 반환 채무 부담행위다. 허위 부담행위니까 이게 통정 허위 표시고 이게 15일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5일날 통정 허위 표시가 있었고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해버렸어요. 그럼 16일이겠죠. 따라서 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디귿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가장매매 매수인은 15일날 통정허위 표시를 했었고 그와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면 얘는 16일이니까 제3자에 해당하죠. 따라서 제3자를 모두 골라라 그랬을 때 제3자는 니은하고 디귿 5번입니다. 45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가 제한된다. 내용의 착오이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2번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장래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사건. 홀랑 넘어가면 안 돼요.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예. 4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지 굳이 당사자 간의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5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토지대장 등에 의해 그가 매수하기 원하는 토지인지를 확인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렇겠죠? 46번입니다.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대리권 없는 자가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해도 언제나 무효이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컨대 유언도 있죠. 그런 것들은 무권대리 해도 본인이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추인해도 무효이다. 기억 맞고요. 니은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본인에게는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틀렸죠? 예. 해제가 되면 당연히 본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만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본인은 내부적으로 대리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자, 니은 틀렸고요. 디귿.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제3자 평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과가 없다. 맞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죠. 리을.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2번이죠. 47번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119조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다시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하여튼 권한 범위를 넘어버리면 무조건 126조예요. 2번 1번이 틀렸고 정답이고 2번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 후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맞죠? 4번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인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데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한다면 본인에게 효과 귀속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한 것을 표현대리를 이용해서 효과 귀속시키면 결국 강행법규 취지가 몰각되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는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상계 적용 안 된다 그랬죠.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7번의 정답은 1번. 48번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자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표 없죠.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하게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는 겁니다. 계약 해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소급표 없죠.
3번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법률 행위라는 말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일부 취소, 요게 소급표가 인정되고 5번 기한도래, 기한은 절대 소급표가 어울릴 수 없다 그랬죠. 48번의 정답은 4번. 49번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갑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면 갑은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위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왜요? 그쵸? 이때는 착오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기망에 의해서 서명의 착오가 있을 때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49번에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을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을은 착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중과실에 대한 증명은 누가 져요? 착오자의 상대방이 지죠. 그럼 지금 착오자는 을이잖아요. 을. 그죠? 따라서 누가 갑이 중대한 과실이 을에게 있음을 중대한 과실이 을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을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갑이 증명해야 되죠. 디귿 취소 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럼 뭐 원인 진술까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리을 매도인이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 일부 취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부 취소도 안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리을 3번입니다. 50번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을 이룬다. 그쵸?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불능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죠. 3번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죠. 4번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아니죠. 직권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죠. 이 당사자 간의 자기들의 사익,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법원이 직권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익과 관련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죠. 5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맞죠? 그래서 50번에 틀린 것은 4번, 51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인정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2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해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 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그쵸? 그래서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했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지만 채권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면 등기한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유효한 겁니다. 3번 토지의 미등기 매수인은 직접 토지 불법 점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소유권 취득 못했죠. 따라서 소유자를 대위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의 물건을 을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자신에게 요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으면 병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을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갑에게 남겨두고 소유권만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중복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의 기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죠.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니까. 51번의 정답 4번, 52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 등기가 발생될 우려 때문에 그래요. 2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에서 을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갑이 매매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죠.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 빌허자 없을 무자죠. 허무인은 없는 사람이에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허무인은 없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말소 청구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요? 그렇죠. 행위자. 그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하면 됩니다.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아니죠. 저당권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뭐는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니까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 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바뀌었군요. 5번 그럴 수도 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유효하다 그랬죠? 다만 효력은 기간, 정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53번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매매 기억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죠? 인도받아 점유한다면. 근데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죠. 자, 니은 부동산 매수인 갑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을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역시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는 없고요. 이때는 반드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53번에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2개.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 보시면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의 유익비를 지출한 후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주장해서 양수인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다 그랬죠. 지금 이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니까 임대차 규정에 따라서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것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은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지출 즉시 행사할 수 있다. X죠.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는 거예요? 3순위 반환 시에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제척기간 반환 시부터 6월 그거는 임대차 얘기고 그죠? 네. 디귿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도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받아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시킬 수도 있지요.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55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에서 1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들끼리만 무상이고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유상이다 그랬죠? 맞습니다.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은 물론 장래의 이용 상환도 미리 대비하여 정해야 된다. 틀렸죠? 예. 장래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3번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통행권은 배타적인 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행만 하는 겁니다. 4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와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고요.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죠. 56번입니다. 갑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을소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병이 갑에 대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점유 즉시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시킬 수 있다. 맞아요? 자, X가 소유자, 이 그림 드릴까요? 갑이 점유자고 을이 소유자예요. 갑이 점유자고 을이 소유자. 그럼 얘가 등기를 한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된 이후에 명의 신탁을 했어요. 병에게. 그러면 이 갑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셔요?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을로부터 병으로 변경된 경우니까 3원 측에 따라서 등기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얘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라고 반환을 청구하겠죠. 근데 이거 저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저지시킬 수는 있다. 명의신탁된 경우. 그래서 기억 다시 읽어보면 을이 병에게 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병이 갑에 대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시킬 수도 있다. 니은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시효가 완성했으면 이런 식에 따라서 나가라고 못 오고 돈 달라고도 못 온다 그랬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디귿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갑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1번입니다. 57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그렇겠죠? 권한은 있으니까. 2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해서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독립성이 없을 때에는. 3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맞죠? 4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해서 그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부합물에 있어서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철거를 주장하거나 분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죠. 4번 틀렸습니다. 5번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4번, 58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상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 절차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3번 토지와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간섭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지요. 3번이 정답. 4번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아니 법정상권을 취득하는데 굳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는 경우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고요. 지들도 법정상권 성립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임대차 계약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5번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대금이 완납되었으나 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 뭐예요? 건물을 땅하고 같이 팔았죠? 일체로죠? 그럼 볼 것 없이 끝으로 가서 법정지상권은 뭘 무효해요? 한 지분 처분 일체로 그거죠? 그거 나오면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학습이 무섭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공부 잘하신 거예요.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5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해서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건물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어차피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건물에 적법한 전세권을 취득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겐 대항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민법은 토지 전세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최단 존속기간과 법정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법정갱신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법정갱신을 인정하는 이유가 네? 건물 세입자, 철거 문제가 왜 나와요? 건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갱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의 문제예요? 거주보호 문제란 말이에요. 토지에 대한 토지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입자의 뭐죠? 주거보호 문제예요. 그래서 법정갱신 자동 재계약해가지고 기간 만료돼도 얘 나가지 않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토지 전세권은 그건 세입자의 어떤 거주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땅 그 자체로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자체로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법정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 3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범위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전세권 소멸 후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인도의 이행 제공이 없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이행 제공을 해서 이행시제에 빠지게 해야 비로소 경매 신청할 수가 있죠.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5번.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용도에 맞게,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제한이 있죠. 잠시 쉬었다가 60번부터 보겠습니다.